안녕하세요, 집차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 9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이사를 하느라고 월요일 하루 일하고 풀로 쉬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며칠이냐, 9월 9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안성 이 공장에서 남대구 스타트 하겠습니다. 제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항상 여기로 오죠. 안성 이 공장이나 1공장으로. 수원, 평택, 오산, 그리고 이쪽 화성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안성 공장으로 출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15톤 700) 싣고 안성 15톤 700 싣고 남대구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서 차량의 톤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5톤 축차를 운전을 해보고 17톤 차를 운전을 해본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느낀 점. 근데 이거는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운행을 했고 어떤 짐을 실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차량을 살 수 있냐 없냐 여부가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화물일을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몇 톤 차를 사야 되느냐,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시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몇 톤짜리 차를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느냐. 이제 차량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 대우, 그 다음에 외제차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현대차는 죽어도 싫다, 대우차는 죽어도 싫다, 근데 외제차는 비싸다,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현대, 대우차가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외제차 비싸요. 수리비 비쌉니다. 유지비 많이 들어가죠. 내구성이라든지 고장이 잘 난다 안 난다, 이거는 진짜 차는 그렇잖아요. 승용차도 그렇고 뽑기라는 말이 있어요. 뽑기라는 말 진짜 잘 뽑아야 돼요. 그게 그 어떤 브랜드의 차가 됐던 간에 뽑기 잘못되면 진짜 고생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나마 뽑기를 잘못해도 대우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빨라. 근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느려요,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산차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사실 거 아니면 선수금 1억 이상 넣을 거 아니시면 외제차보다는 국산차를 사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차량의 톤수, 5톤 축차가 있고 14톤 차, 18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8톤짜리 원쓰리차, 그 다음에 앞사발이 25톤짜리 차,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톤 축차, 그리고 14톤, 17톤, 25톤 이렇게 차량 톤수별로 사면은 그 차량에 맞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고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 그 매출의 양이 있었거든요. 5톤 주차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1200, 10바리 같은 경우에는 1300에서 1400, 그 다음에 18톤 원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400에서 1600, 그리고 25톤 차를 사면은 1700에서 많게는 한 21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까지의 그 운송료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톤수에 맞는 차를 사면은 그 정도의 매출은 깔고 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무너진 게 한 10년 넘어간 것 같아요. 5톤 축차가 9m 70, 10m 20 이렇게 적재함 길이가 뽑아지면서 그 경계가 무너졌죠. 왜? 14톤짜리 차를 사시면 10바리 18팔레트를 실을 수가 있었는데 9m 70짜리 차가 생기면서 16팔레트를 싣고 다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2팔레트가 덜 들어가니까 한 2만원 정도 단가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굳이 10바리 차를 안 찾는 거죠. 16팔레트 실어서 보내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5톤 축차와 10바리 차의 14톤 차의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5톤 축차가 10m 20까지 연장이 됐어요. 차량 마력이 260에서 280으로 올라갔고 280에서 320,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볼보 같은 경우에 350마력까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5톤 축차가 12톤까지 증톤이 되고 18팔레트를 싣고 다니고 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힘도 안 딸려. 320마력, 350마력까지니까. 근데 차값은 14톤 차, 10바리 차보다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까지 차값에서 차이가 나요. 근데 운송료는 똑같이 받고 다녀. 그래서 요즘 10바리 차들, 14톤 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차라리 축차를 사셔요. 그게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연비도 더 좋은데 축도 3종이랑 4종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톨비에서도 차이나, 차값에도 차이나. 10바리 1절이 가, 이거죠. 5톤 축차. 가성비는 5톤 축차가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타고 다니고 있는 18톤 원쓰리 차량.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30마력인데 지금 제가 싣고 다니는 거 보면은 연비가 보통 한 3.8 정도 나와요. 3.8. 저는 이제 11톤 짐도 싣고 다니고 18톤 짐도 싣고 다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3.8. 좀 잘 나오면은 4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짐을 잡고 어떤 기준으로 운송 단가를 측정을 해서 콜을 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에 맞는 짐만 실으면 매출이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높게, 5톤 축차보다. 근데 저같이 이제 지입사에 들어와 있어서 어쩔 때는 11톤 짐 싣고, 어쩔 때는 15톤 싣고, 어쩔 때는 18톤 싣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5톤 축차랑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나봐야 150에서 200만원 정도, 같은 일을 했다라고 쳤을 때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기름은 더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톨비도 더 많이 쓰잖아. 그리고 차값이 더 비싸잖아. 새 신차로 뽑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10발이랑 원쓰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쓰리 같은 경우에는 중량짐을 싣고 다니고 기름 더 먹고 톨비 더 내고 할부 더 내고, 근데 매출이 150에서 한 2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러면 당연히 또 5톤 축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무게에 일정한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의 그 단가를 싣고 계속 다니시면은 매출이 뭐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원쓰리 원쓰리 물량만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물의 끝은 앞사발이 25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25톤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특히 25톤을 할 거면 저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만약에 25톤 하실 거면은 카고 하세요. 카고. 윙바지는 돈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25톤 윙바디 해봤자 뭐 상승 올려가지고 뭐 톤백이나 싣고 다니고 뭐 그 정도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25톤을 몰아보진 않았고 관심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25톤 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뭐 부산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60만원 정도의 단가를 편도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뭐 왕복으로 한 120만원 정도의 우송료를 책정을 받고 이제 왔다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뭐 만약에 그 정도 단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죠. 지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실제로 25톤 끌고 다니시는데 60만원 이상 이렇게 우송료 받는 구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 40만원 후반에서 55만원 정도? 이 정도 이제 단가를 가지고 왔다 갔다 50만원도 안 된 단가를 25톤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25톤을 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25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25톤 차를 많이 주변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 다 저희는 5톤 축차에 그 다음에 원쓰리 차량 아니면 10바리 차량 이 정도까지였었어가지고, 제가 벌써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지 10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 10년 정도 됐는데 저도 어플로 콜을 많이 잡아본 게 아니에요. 다 저는 이 지회사에서만 이렇게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전체 다 알지는 못하죠. 워낙 이렇게 많은 짐들을 싣고 다녀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뭐 노하우가 되고 축척이 되고 이렇게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지입사에서 운수회사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물량, 계약이 되어 있는 물량만 싣고 다니다 보니까 깔깔이 치는 방법도 그렇게 잘 모르고, 그건 사실입니다. 왜? 솔직히 말해가지고 깔깔이를 그렇게 많이 쳐본 적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안정적인 물량, 안정적인 딱 검증된 물류센터 뭐 이런 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적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리버리 해버릴 약간 이렇게 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고 제가 물량을 실어 나르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25톤까지는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바라본 입장에서는 25톤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5톤 주차 운전할 때도 가끔 이제 울산 이런 데 가면 윤활유 공장 가잖아요. 윤활유 공장. 그러면은 이제 25톤 카고 사장님들이 막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5톤 주차 차량 크기는 비슷하지만 톤수가 낮으니까 사장님들한테 걸어가서 우와 차 크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25톤 차 사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사장님 이제 25톤이면은 차 운송료 셀 건데 얼마 정도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뭐 그분들이 이제 대답해주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매출 한 1400 찍어 200 풀칠만 하고 사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매출을 조금 낮춰서 이야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매출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5톤 축차도 매출 그렇게 올려가지고는 이제 조금밖에 못 보는데, 그리고 지금도 뭐 보면은요 25톤 차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5톤 축차 운전할 때도 우리 LG전자 들어가면 그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가득 실어봤자 5톤 500? 한 6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5톤 차가 LG전자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싣고 나가요. 그러면 25톤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물량 실는데 돈 더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같은 운송료를 받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택배도 같이 하잖아요. 5톤 축차나 14톤 차나 원쓰리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 택배 25톤 차가 들어와가지고 택배 싣고 있어요. 같은 운송료일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아니 25톤 차 사가지고 같은 물량 싣고 나를 거면 왜 들어왔냐, 아니 왜 샀냐 이거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짐이 없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을 선택을 할 때 굳이 25톤 샀는데 같은 택배 싣고 다니고 뭐 이러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10년 전부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돌아다니는 화물차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차는 5톤 축차, 12톤까지 중톤이 되는 10m 20의 적재한 길이가 나오는 18팔레트를 실을 수 있는 5톤차가 최고다.